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의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호 회계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을 A부터 Z까지 낱낱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이번 주는 국내외 핫한 증권가의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과연 이번 주를 핫하게 달궜던 증권가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스보다 더 센 증시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증시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오늘은 키워드를 통해서 증시 이슈들을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총 3가지 키워드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혹시 어떤 차 선호하세요? 저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차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좀 세단 종류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차 좋아하세요? 저는 지금 타고 있는 게 SUV라 그런지 좀 큰 SUV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자동차 이야기로 포문을 연 게 첫 번째 키워드가 자동차 업계 신차 효과 이야기입니다. 김성훈 기자 얘기했듯이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 SUV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 트렌드를 고스란히 등에 업고 이 현대차의 대형 SUV죠. 팰리세이드 도로 위에서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인기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 시작을 해서요. 지금도 여전히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대기가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차가 바로 이 대형 SUV 팰리세이드 신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5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은 신형 소나타도 얼마 전에 출시가 됐어요. 3월 달에 출시가 좀 됐었는데 당시에 현대차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름 빼고 정말 싹 다 바꿨다. 자신 있게 야심차게 이렇게 내놨었는데 당시 제가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차가 굉장히 예뻤고 기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형 소나타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난달 5월 달 판매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요. 13,000대를 이제 훌쩍 넘게 판매가 됐어요. 이를 바탕으로 이 월간 국내 판매 베스트셀링카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사실 소나타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이 이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서서 권 회계사님께서는 이제 세단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시긴 했는데 한동안 세단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어요. SUV에 밀려가지고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신형 소나타가 좀 나오면서 다시 세단 시장이 좀 붐업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에 더불어서 앞에서 팰리세이드가 끌고 뒤에서 신형 소나타가 자연스럽게 밀어주니까 현대차 실적도 덩달아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요. 시장 예상치가 한 770억 원 정도, 7,700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1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1%나 상승된 모습입니다. 매출 역시나 23조를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비교해서 한 6.9%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현대자동차는 현재 팰리세이드와 신형 소나타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실적도 상승이 되고 신차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적 상승세가 좀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네, 사실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실적이나 주가는 사실 말이 아니었어요.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해도 말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냈었거든요. 작년에는 시총이 9년 만에 20조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현대차에서도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꼈었는데 올해 이 부분들을 만회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 현대차 주가가 드디어 14만 원에 재진입을 했어요. 무려 1년 만의 결과입니다. 올해 초와 비교를 해도 한 10% 이상 올라가면서 주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플러스의 의의는 상반기에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반기에도 지금 줄줄이 신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베뉴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제네시스에서는 G80이 준비가 되고 있고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건 4분기에 이제 제네시스에서 처음으로 SUV가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중형 SUV가 선보이게 될 텐데 아마 업계에서는 팰리세이드 못지않게 저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아마 현대차에 대한 신차 효과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도 넘어가게 됐어요. 아마 미국에서 팰리세이드가 빠르면 이달 안에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국 울산 공장에서 이 생산됐던 초도 물량 한 5,000대 정도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조만간 도착과 동시에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 아마 긍정적인 반응이 좀 오게 된다면 현대차는 과연 국내에서 팔까, 뭐 해외에서 더 팔까, 물량 배분을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기아차의 대형 SUV, 바로 이 텔룰라이드, 기아차의 대형 SUV 텔룰라이드가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끌고 있어요. 이 때문에 팰리세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이렇게 내수 시장에서는 신차 효과, 미국 시장에서는 한동안 부진하긴 했지만 SUV를 필두로 해서 이제 상황을 좀 반전시키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중국 시장입니다. 차이나 리스크는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했고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서 아마 조만간에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팰리세이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에서는 기아차가 텔룰라이드를 출시해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 SNS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2분기에도 이러한 호실적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아마 2분기에는 팰리세이드 가지고 SNS에 뜨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 드는데 아마 2분기에도 호실적은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FM 가이드 살펴보면 증권가에서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이 1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1조 454억 원 정도 2분기 실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9%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증권사들은 현대차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도 높여 잡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잘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현재 16만 5,400원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4월 초에는 한 14만 9,500원 정도 봤었거든요. 이 부분과 비교해도 벌써 한 10.6% 높게 올려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뭐 미중 무역 분쟁은 아주 뭐 치열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는 또 멕시코 관세를 또 무기한 연기한다고 또 선언을 했죠. 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주가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자동차주가 한동안 이 미국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상당했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현대차 그룹의 이제 기아차나 뭐 협력업체, 부품업체들이 2016년도에 생산 공장을 멕시코로 옮기면서 아무래도 우려감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트럼프가 이제 멕시코 관세에 관해서 무기한 연기를 좀 하겠다라고 일단은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 시장에서 반응을 좀 바로 보이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또 낙관할 때가 아니다라는 일부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제 마음을 바꿀지 사실 모르죠. 그에 따른 관련된 내용으로 사실 미국의 중남미 출신의 이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멕시코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뭐 이런 글들을 SNS에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낙관을 할 수만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보면 좀 한고비를 좀 넘긴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철강 업종이 다시 좀 난간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 현대제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뭐 지방자치단체가 또 행정 처분을 또 하였어요. 이제 고로 조업 정지 행정 처분을 하였는데 10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법적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두 번째 키워드는 이번에는 철강 쪽으로 이동을 좀 해보죠. 조업 정지가 바로 이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살펴보면 이제 얼마 전에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에서 현대제철과 포스코를 상대로 10일간의 조업 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브리더라는 압력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를 무단으로 열고 가스를 배출하면서 뭐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라는 게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뭐 오염 물질을 배출했는지 여부 어떤 오염 물질이 나왔는지 아직 확인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처분 10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어찌 보면 사실 뭐 10일 정도 행정처분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반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고로라는 게 용광로를 또 뜻하는 거거든요. 철광석을 녹여서 이제 샘물을 만들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업계에서 들어보니 나흘 정도 이 고로가 중단이 되게 되면 내부 이제 온도가 하강이 되면서 이제 샘물이 굳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철강 업계에서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만약 이렇게 3개월 정도 이제 조업이 불가능해진다면 8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이제 실적도 좋지 않고 상황이 여건이 어려운데 환경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래저래 좀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주 악재가 발생한 만큼 네. 기업 주가에도 악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나요? 네, 지금 뭐 법적 대응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주가에도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니죠. 악재라는 부분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등이 한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좀 했지만 실적이 워낙 좋지를 않았어요.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나락의 길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바닥권이 뭐 좀 형성이 됐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증권가에서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고요. 조업 중단 등 또 이 환경 관련 이슈가 당장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굳이 철강주에 눈을 돌리는 건 뭐 그다지 크게 매력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철강주가 앞으로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한진일가와 KCGI의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공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다뤄주시기로 했죠. 네, 사실은 뭐 이번 주에만 핫한 이슈는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나온 이슈이기는 한데 항공 쪽 이야기하면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한진칼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 아닐까 싶어요. 앞서서 회계사님께서도 좀 다뤄주신 적이 있으셨죠. 네, 그렇죠. 네, 제가 후속 보도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요. 한진그룹을 둘러싼 자본들이 뭐 좀 계속 끊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좀 전개될 것 같아 보입니까?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치열하게 굉장히 네. 경영권 분쟁을 놓고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나온 이슈 중 하나가 이제 10일이었어요. 물컵 갑질 다들 기억하시죠? 물컵 갑질하면 딱 떠오르는 그녀 조현민 씨가 다시 기존에 이제 전 대한항공 전무였는데 경영 일선으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상속 분쟁이 조금 봉합되는 수순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고 조양호 회장의 이제 한진칼 지분을 둘러싸고 3남매 간의 지분 상속을 둘러싼 잡음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조 회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갔었는데 뭐 상속과 이런 지분 관련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다. 아직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잘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제 현재 행동주의 이제 사모펀드 KCGI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데 이 강성부 펀드가 현재 호시탐탐 한진칼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현재 KCGI가 갖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율이 약 16% 정도 됩니다. 고 조양호 회장이 이제 1대 주주인데 한진칼 지분과의 현재 차이가 불과 1%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지분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600억 원 정도 이제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 상속세 재원을 과연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도 여전히 안개쑥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KCGI의 공격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된 것인지 뭐 이 부분 이사회 결정을 거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겠다며 검사인을 선임하겠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KCGI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IR에 나선다고 합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강남권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투자 유치를 좀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돈을 통해서 한진칼의 지분을 조금 더 늘려서 경영권을 위협하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진과 3남매가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이제 손을 잡아야 하는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 한진칼 주가는 상당히 오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한진칼 주가가 정말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미 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프리미엄이 들어갈 대로 들어갔다,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이 증권은 업계 쪽에서도 지금 투자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식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철강, 한진그룹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본 오늘의 증권가 이슈 잘 봤습니다.
네, 다음은 덧센 기업연구소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건강한 기업인지 권세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권세호 회계사, 오늘 덧센 기업연구소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요사이 이제 전기요금 그 개편제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예, 한국전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더워요. 무더위가 이제 성큼 다가오면서 사실은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계절이잖아요. 이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민간 합동 누진제 TF를 좀 꾸려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기요금 완화에 사실 방점을 찍고 있어요.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어떤 방안이 선택이 돼도 이 한국전력한테는 부담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기요금 완화 내용 그리고 관련된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요금 이제 단가가 이제 하나로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사용 용도별이나 또 계절별, 시간별로도 또 전기요금 단가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용은 이제 일반용이나 산업용과 달리 그동안 이제 좀 누진제를 적용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2017년도 1월 달에 이 주택용 누진제도 한번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누진제가 한 6단계, 한 11.7배까지 이제 차가 있었는데 2017년 1월 달에 이제 한 3단계, 이제 3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산자부가 이제 전기요금 누진제 이제 개편 TF를 만들어서 이제 이 제도를 또 다시 한번 변경해 보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가지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보면은 크게는 이제 현행 누진 체계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좀 여름철에만 이제 누진 구간을 좀 촘촘히 확대하는 이제 그런 안도 이제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기존의 그 여름철에 지금 사용하는 누진 체계를 아예 좀 축소를 하자. 누진 단계를 많이 좀 축소를 하자 하는 그런 누진 단계 축소안도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중 뭐 이렇게 단일 요금으로 아예 누진 체계 자체를 좀 없애면 어떻냐. 그래서 누진제 폐지안을 지금 또 하나 이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이제 아마도 이제 하나가 이제 좀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공청회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정기위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심의도 하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제도를 하든지 간에 이제 한전한테는 좀 부담이 간다는 거죠. 작년에도 좀 여름에 워낙 더웠기 때문에 조금 전기요금을 인하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약 한 3,500억 정도 이제 한전이 부담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한전이 공기업이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부담에 대해서 또 정부가 뭐 보전을 해주고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전기요금 이제 누진제 개편안을 통해서 이제 제도가 좀 바뀌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요금이 할인이 될 거고, 그 전기요금이 이제 할인이 되다 보면은 그 이제 예상되는 손실이 어떤 안에 따라서 약 뭐 1,000억에서 약 한 3,000억 정도까지 이제 적자가 이제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결국 이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제 한전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전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고 3천억 원이면 상당한 규모인데 한전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또 여기에 더해서 대내외 악재가 더해진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한전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가 필요하죠. 생활하는데 전기가 필요한데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그 발전 시설을 보면은 이제 원자력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순서를 좀 보면은 원자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석탄, 그리고 석유, LNG, 이제 수력 발전,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전하는 이제 단가가 좀 쌉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좀 바라보면은 이제 원자력과 어떤 뭐 석탄 이렇게 좀 싼 그 원료를 사용하고 해서 이제 전기 단가, 생산 단가를 낮춰서 이제 싸게 공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 이런 것을 이제 경제 급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계속 취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물론 이제 뭐 경제 급전도 좋지만 이제 대기 오염도 있고 지구 온난화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의 후쿠시마 이제 원전 사고처럼 이제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도 아주 크고
엄청난 이제 재앙이 닥치고 오니까 좀 원자력 같은 거 좀 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좀 많이 이동을 하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풍력 그리고 뭐 태양광, 뭐 조력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하는 정책을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2030년까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하는 것을 한 20%까지는 이제 확대를 하자 이제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경제적인 이슈, 이제 경제적으로 값싼 발전기를 이제 돌려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경제 급전 과 이제 이런 환경 이슈, 환경 급전을 이제 조화를 좀 통해서 이제 뭐 원전도 줄이고 석탄 비중도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LNG 비중 이런 걸 좀 확대를 하자고 좀 하고 있는 이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책의 결과로서 이제 월성 이제 원전 뭐 1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한을 연장을 해서 좀 사용하려고 했다가 이제 폐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중이었는데 일단 이제 중단한 후에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뭐 다시 이제 건설 재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건설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제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5년도에 이제 건설 확정이 되어서 뭐 예정대로 되었다면 2022년도나 23년도에 이제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이제 그 설계 용역 자체도 이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그 정부의 이런 약간 탈원전 정책이라고 이제 하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조금 취지는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되지만 조금 정책적으로 조금 좀 급격하게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전한테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영업 손실만 봐도 그렇거든요. 한전이 지난해 한 2,080억 원 정도 영업 손실 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한전의 경영 성과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뭐 화면을 좀 보실 수 있으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과거 한 3개년 이제 분석을 하였는데 2016년도나 2017년도나 2018년도나 한 3개년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매출 수준은 한 60조 정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이제 12조였는데 2017년도에는 5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2018년도에는 이제 마이너스 2천억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1, 4분기 지금 영업 손실도 이제 마이너스 6천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도죠. 이제 여름에 좀 더웠고 겨울에도 좀 많이 추워서 이제 전기 판매량이 조금은 늘어났어요. 한 3.5%. 그런데 이제 또 지난 여름에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또 조금 전기료도 할인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은 조금 올랐지만 거의 60조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영업 비용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연료비가 많이 상승했었어요 작년에. 맞아요. 그게 이제 한 3조 6천억 원이나 이제 전기 대비해서 계속 이제 증가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이 정책 때문에 이제 이제 새로운 원전을 뭐 짓지 않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원전 이용률이 많이 하락이 되었거든요. 좀 원전 안전 관리와 또 계획 정비 이런 데 또 시간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 이용률이 이제 많이 하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를 민간 발전 사업자한테 많이 구입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이제 그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뭐 17년도에 5조 영업이익이 나던 게 결국은 마이너스 2천억까지 이제 떨어진 거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1, 4분기 이제 최근에 실적이 발표된 거를 또 살펴보면 매출은 또 15조니까 뭐 연중 60조 생각하면 비슷해요. 비슷하게 잘 유지가 되었는데 역시 이제 영업 손실이 이제 6천억 정도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현재의 어떤 그 탈원전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뭐 좀 적자가 좀 지속되는 이런 상황들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원가는 높아지는데 마진이 떨어지니까 네. 이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실적 부진을 면치 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전은 이 공사라서 정부의 기조에 어느 정도 따라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크게 표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도 대변해야 해서 복잡하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듯이 목소리를 냈는데 실제로 주주들도 좀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참 이 공의 이익과 또 주주의 이익 참 충돌이 되는 지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제 그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한전은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32.9% 그러니까 최대 주주죠. 2대 주주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제 18.2%. 그리고 이제 3대 주주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7.23%를 가지고 있는데 소액 주주도 지금 약 34.94%니까 많죠. 이제 결국은 이제 한전이 상장이 되어 있고 또 뉴욕 증시까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액 주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산업은행도 100%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정부가 51% 이상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이 한전이 영업 손실이 이제 2천억이고 단기 순손실로는 1조가 넘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올해 1, 4분기에도 벌써 지금 그 영업 손실이 이제 약 6천억 정도까지 난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전기 요금을 다시 인하한다고 하면은 회사의 이 손실은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그럼 기업의 어떤 뭐 사회적 책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더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 뭐 이런 측면은 뭐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좋은데 또 투자를 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회사가 적자가 생기고 뭐 주주의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 지금 우리 한전의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 좀 비교해 보면 한 60% 가까이 지금 많이 주가도 많이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주들이 뭐 이렇게 좀 한전 주가 하락 피해 타는 그리고 우리 김종갑 한전 사장님의 어떤 흑자 경영 촉구를 위한 뭐 소액 주주들의 어떤 집회 같은 이런 집회도 갖고 뭐 항의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뭐 공기업이 어떤 공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민영화도 될 수 있고 뭐 상장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공공재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 같은 경우에 과연 이렇게 상장이 좀 적절한 것이었나 한번 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공의 이익과 이제 주주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온전히 100%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주주의 이익과 충돌할 그런 문제는 조금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공기업의 어떤 뭐 민영화나 상장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제가 만약에 이제 한전 주주다라고 하면 내 주식 뚝뚝 떨어지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일반 국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기요금 인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 부분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이라는 이제 기조가 있다 보니까 당분간 이제 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산자부에서 이제 전기요금의 이제 누진제 개편안도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될 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좀 단기적으로는 한전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영 성과는 조금 계속 좀 나빠지고 또 재무 구조도 좀 나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바라보면은 이제 지금 이런 에너지원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좀 조화를 해서 에너지 믹스를 새롭게 한번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전기요금에 좀 싸게 공급하는 그런 어떤 저희들의 이익도 좀 추구를 하고 그리고 또 환경, 뭐 대기 오염이나 지구 온난화 같은 그런 환경적인 이슈 문제도 조금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순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부와 한전이 공공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잘 저울질해서 조만간 안정화를 좀 꼭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듭니다. 오늘 더센 기업연구소 한국전력편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더센 증권가 이슈, 더센 기업연구소까지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뤄주신 내용들을 각자 한 줄로 임팩트 있게 좀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공공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아주 적정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진칼 경영권 관련해서요. 조원태 이제는 한 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생도 기업도 세용지마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중국 사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울고 있었다가 다시 신차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반대로 한전은 지난 정부에는 좀 주가가 괜찮았지만 문정부 들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자구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세용지마를 겪는 주가도 기업도 항상 반복이 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모쪼록 모두 안정이 돼서 주주분들이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상황들이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보다 더 센 정시회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빠르고 더 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